체인지 프로퍼티스를 할 겁니다. 그리고 레이어를 할 거고요. X라인이라는 명령어를 공부할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색상을 바꾸고 그 다음에 선의 모양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그죠? 자, 한번 볼까요? 색상을 바꾸고, 자, 선의 모양이 없으니까 좀 불러볼까요? 자, 선의 모양도 바꿨습니다. 서클. 자, 모양 바뀌었죠? 자, 라인. 이렇게 모양이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를 여기 있는 이 빨간색 선을 노란색 선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컨트롤 1 누르고 선택하고 이렇게 색상을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바꾸는 방법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선택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꾸는 게 두 번째. 맞습니까? 자, change라는 명령어가 원래 명령어입니다. 자, change는 바꾸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select object라고 뜨죠.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엔터. 그러면 이렇게 떠요. changing point or properties. change point 바꿀 좌표 또는 속성. 어떻게 되나요? 선택하고 클릭하면 어떻게 되나요? change 선택하고 위치를 클릭해주면 위치가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원래 change 명령어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선을 그려놓고 change 명령어로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원래 change는 크기를 바꾸는 명령어입니다. 이렇게요. 크기를 바꾸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면 얘를 한번 응용해 볼까요? 서클. 자, 그 다음에 라인. 제가 이렇게 대충 그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려보시죠. 다음 보시면 체인지 선택하고요. 오스냅 센터 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원 중간으로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지금 보시면 선들이 전부 다 어떻게 있나요? 중심 위치를 비켜나가고 있죠. 체인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선들을 선택합니다. 선들을 선택하고 오스냅 센터를 이용해서 원을 클릭하는 겁니다. 자, 오스냅 센터 그리고 원을 클릭해주면 끝점들이 전부 원의 중심점으로 모이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쓸 건데 그게 뭐냐면 이 하단에 가면 우리 직교좌표 있었습니다. 제가 폴러 트래킹을 씁니다. 직교좌표 안 써요 라고 했었잖아요. 바로 저 직교좌표 쓸 겁니다. 직교좌표를 켭니다. 저 직교좌표를 켜게 되면 선이 무조건 수평 수직으로 그려진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체인지한테는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죠. 체인지 이번에 하나씩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클릭. 수평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하나씩 선택하는 거예요. 아까는 동시에 선택했죠. 지금 하나씩 선택하고
적당한 위치에 클릭. 그러면 이와 같이 수평, 수직으로 선을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런데 체인지에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바로 여기 프로퍼틱스, 속성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속성을 누르게 되면 정말 많은 속성들이 나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안 써요. 여기 있는 거 안 써요. 쓸 일도 없고 체인지 명령을 이용해서 속성 바꾸는 일도 없습니다. 어저께 썼던 컨트롤 1키 눌러서 쓰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다이렉트로 위에 리본 메뉴 있죠? 리본 메뉴로 쓰는 방법밖에 안 써요. 이건 옛날 방식이에요. 자, 여기 컬러가 있네요. 컬러도 있고 라인 타입도 있고 컬러 여기다가 컬러 번호를 쓰시면 됩니다. 그럼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하고 엔터 프로퍼틱스 라인 타입 바이 레이어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바꿔보시죠. 색상만 바꿔보세요. 굳이 라인 타입까지는 바꿀 필요 없습니다. 자, 그 중에 chprof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체인지 기능에서 속성 기능만 똑 떼어낸 겁니다. 이렇게요. 속성 기능만 이렇게 똑 떼어낸 걸 chprof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나머지는 우리 이제 어저께 공부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번엔 레이어입니다. 우리가 써야 되는 건 레이어입니다. 컬러나 라인 타입 명령을 쓰는 게 아니고 레이어를 써야 됩니다. 자, 보시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돼요? 바이 레이어를 바꿔야 되고 여기도 뭐가 돼요? 바이 레이어를 써야 됩니다. 컬러에 보시면 기본값 바이 레이어, 그 다음 라인 타입에 보시면 기본값 바이 레이어. 이해되셨나요? 네. 여기 보시면 옵션이 보이시죠? 전부 다 뭐로 되어 있어요? 바이 레이어로 되어 있죠? 네, 바이 레이어가 기본값입니다. 이제부터는 얘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럼 뭘 써요? 레이어요. 레이어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레이어예요. 여기가 레이어고 여기 레이어 프로퍼틱스 있죠? 얘 누르시면 됩니다. 혹은 명령어 레이어를 쓰시면 돼요. 보시면 아이콘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일 겁니다. 4개의 아이콘이 있죠? 제일 왼쪽에 뉴 레이어, 얘가 뉴 레이어, 그 다음 얘는 안 써요. 두 번째 아이콘 안 씁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 삭제하기, 그 다음 현재 레이어로 바꾸기, 이렇게 됩니다. 순서대로 제일 왼쪽에 있는 아이콘이 레이어 만들기, 그 다음 세 번째 아이콘 X 표시되어 있는 게 레이어 삭제하기, 그 다음 V 표시되어 있는 게 레이어 선택하기입니다. 자, 레이어를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레이어가 만들어집니다. 제일 첫 번째 항목이 스테이터스,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에 어디가 있나요? 누구 체크되어 있나요? 여기 네임 0이라고 되어 있는 레이어 있죠? 여기에 우리가 도면을 그리고 있었던 거고, 뉴 레이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레이어가 만들어집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레이어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도면 층이라고 합니다. 층이요, 층. 여기서 말하는 층이라는 건 겹겹이 쌓여 있는 모양을 층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페스츄리빵 아시죠? 만들 때 어떻게 하나요? 밀가루 반죽을 한 다음에 이렇게 겹겹이 계속 쌓아놓고 그 다음에 굽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빵 먹을 때 어떻게 되나요? 빵에 층이 쌓여 있죠. 이해되시나요? 그런 걸 층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뭐 그랜드 캐니언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절벽이 나오죠. 근데 절벽에 보면 그냥 이렇게 쭉 일자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층이 쭉 쌓여 있죠. 그죠? 여기서도 층이라고 하죠. 그걸 레이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레이어는 겹겹이 쌓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레이어예요. 다시 말하면 도면이 겹겹이 쌓여 있는 것, 이게 레이어의 개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레이어라는 단어 자체가 층이란 뜻이에요. 층. 겹겹이 쌓여 있는 이란 뜻이고, CAD니까 도면 층이라고 의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종이가 겹겹이 쌓여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레이어가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제 앞에 여기 투명 아크릴 있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투명한 아크릴이 쭉 겹겹이 쌓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투명한 데다가 우리가 도면을 그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투명한 도면에 그림 그리고 투명한 도면에 그림 그리고 그러면 다 투명하니까 그림만 겹쳐져서 보이겠죠. 네,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 그렇게 그리는 겁니다. 도면을 겹겹이 쌓아놓고 그리고 보는 겁니다. 그게 레이어의 개념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레이어를 만들었어요. 자, 이름을 쓰시면 돼요. 중심선, 뭐 단면선, 이런 식으로 이름을 쓰시면 돼요. 여긴 레이어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영어로 쓸 수도 있어요. 센터, 컬럼, 이런 식으로 영어로 쓸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저 같은 경우도 영어로 써요. 한영키 안 바꿔도 되니까. 이해되시죠? 한영키를 바꾸면 오른손을 써야 된단 말이죠. 한글로 바꾸면 오른손 써야 되는데 영어로 쓰면 굳이 오른손 안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영어로도 많이 써요. 자, 그 다음에 온 프리즈 락 순서대로 온 프리즈 락은 뒤로 넘기고, 자, 바로 여기 컬러, 라인 타입, 라인 웨이트. 컬러가 선의 색상이죠. 라인 타입은 선의 모양이죠. 자, 라인 웨이트는 선의 굵기입니다. 선 굵기를 어디서 지정해요? 레이어에서 지정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시 봅니다. 센터 중심선이잖아요. 여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컬러 피커가 이렇게 떠요. 선택하고 오케이. 그러면 빨간색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네, 선의 모양도 센터 선택하고 오케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근데 선의 굵기는 자, 0.09mm 바뀐 거 보이시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바꿔보시죠. 이번엔 컬럼입니다. 단면선은 노란색을 쓴다 그랬어요. 2번. 그 다음에 라인 타입은 실선, 선의 종류는 0.3mm.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맞추어 나가는 겁니다. 컬러, 라인 타입, 그 다음에 선의 굵기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맞추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맞춰보시죠. 그 다음엔 간단해요. 그리면 돼요. 자, 라인. 자, 레이어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라인. 다시 라인. 자, 옵셋 50mm, 옵셋 20mm, 옵셋 150mm. 자, 선택하고 뭐만 바꾸면 돼요? 레이어만 바꾸면 돼요. 매치 프로퍼틱스로 어떤가요? 색상과 선의 종류가 그냥 한 번에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색상과 선의 종류가 한 번에 바뀌어 버립니다. 레이어는 다시 말해서 도면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린 선들과 원들, 즉 오브젝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명령어가 바로 레이어입니다.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명령어가 레이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옵셋 10mm, 옵셋 18mm, 자, 라인 10mm, 매치 프로퍼틱스. 자, 어떤가요? 금방 만들어지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레이어. 이제는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아요. 컬러, 라인 타입, 라인 웨이트. 즉, 이 부분은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고,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가보면 여기 플롯에서 프린터 그림 있죠? 자, 얘를 이렇게 눌러버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프린트가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해당 레이어에 있는 내용은 출력되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거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출력했는데 선생님 출력이 안 돼요 라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찾아보면 레이어를 열어보면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거 끄셔야 돼요. 이렇게 놓으셔야, 이러면 출력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놔야 레이어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요거 레이어 출력의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건 바로 얘입니다. 온 프리즈 락이요. 온 프리즈 락.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프, 온, 프리즈, 소, 락, 언락. 이렇게 보면 돼요. 눈으로 보이냐 안 보이냐, 작업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보면 돼요. 레이어를 껐어요.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레이어를 끄면, 오프하면 당연히 눈에 안 보여요. 프리즈가 얼리다란 뜻입니다. 겨울왕국의 원 제목이 프리즌이죠. 동일한 단어예요. 얘는 동사입니다. 프리즈는 동사고 포리즈는 명사고. 이해되시나요? 얼리다란 뜻이에요. 레이어를 얼린다는 얘기예요. 작업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눈에 안 보여요. 락은 도면을 잠그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눈에 보여요. 락을 하더라도 눈에 보여요. 근데 여기 작업에서 차이가 나요. 오프하면 작업이 돼요. 레이어를 끄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강의장에 불을 끈다고 해서 못 돌아다니는 건 아니죠. 바로 그 개념이에요. 레이어를 껐다고 해서 눈에 안 보이지만 작업이 돼요. 이게 참 웃겨요. 프리즈 했습니다. 당연히 작업 안 돼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작업도 안 되고. 락을 하면 작업이 안 돼요. 이해되셨나요? 작업이 되냐 안 되냐,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이걸로 따지는 겁니다. 오프는 뭐예요? 끄다란 얘기죠. 온은 켜다란 얘기고, 프리즈는 얼리다고, 소우는 해동시키다란 뜻입니다. 락은 잠그는 거고, 언락은 잠금 해제가 되겠죠. 자, 제가 레이어를 여기 조금 여기 그려져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활용해 보죠.
중심선을 껐습니다. 이렇게 중심선을 껐어요. 켰어요. 중심선 온오프 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얘를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보고요. 중심선 온오프 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프리즈 되는 거 보이시나요? 프리즈 소 제가 오프했습니다. 아직 우리는 안 배웠지만 이렇게 해봅니다. 이동하기 전부 다 중심선 따라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이동하기 전부 다 중심선 딸려온 거 보이시죠? 이번에 프리즈 걸었습니다. 이동하기 전부 다 어떤가요? 딸려갔나요? 안 딸려갔죠? 오프해도 작업이 돼요. 프리즈 하면요. 작업이 안 돼요. 지금처럼요. 이해되셨나요? 프리즈는 작업이 안 되게끔 해버리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고 작업도 아예 못하게 막아버리는 게 프리즈고, 온오프는 작업은 돼요. 눈에 안 보일 뿐 작업이 됩니다. 자, 이번엔 레이어를 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잠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색으로 싹 바뀌어요. 톤 다운 돼 버립니다. 근데 커서 옆에 자물쇠 그림이 떠요. 선택하고 대키 눌러도 이렇게 떠요. One was on a lock layer. 잠긴 레이어에 있습니다. 안 지워져요. 그리고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수정도 안 돼요. 트림 같은 건 애초에 꿈도 못 꿔요. 트림도 안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레이어를 잠그고 지워보고 트림 해보세요. 락은 별로 설명할 건 별로 없어요. 그냥 잠궈버린 거니까 특별한 건 없습니다. 문제는 온하고 프리즈입니다. 자, 제가 지금 보시면 센터 레이어를 체크해 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ON을 누르면 이런 메시지가 떠요. 더 커런트 레이어, 현재 작업하는 레이어가 will be turn off, 꺼질 겁니다. What do you want to do? 어떤 걸 하기 원하십니까? Turn the current layer off, 현재 레이어를 끄겠습니다. Keep the current layer on, on으로 유지하겠습니다. 자, 꺼보죠. 어떤가요? 현재 레이어가 꺼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현재 레이어가 꺼집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이렇게 작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작업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레이어를 켜볼까요? 여기 작업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레이어를 껐습니다. 제가 원을 그릴 거예요. 원을 지금 계속 그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가요? 원이 그려진 거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레이어를 끄고 현재 레이어를 끄고 원을 그려보세요. 이번에는 현재 작업하는 레이어에 프리즈를 걸어보도록 하죠. 이렇게 메시지가 뜹니다. This layer cannot freeze. 얼릴 수 없답니다. 왜냐하면 It is the current layer. 현재 작업하는 레이어라 얼릴 수 없습니다. 이게 온오프와 프리즈의 차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온오프는 얼마든지 끌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작업이 돼요. 그러나 프리즈는 프리즈 걸어버리면, 동결시켜버리면 작업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레이어는 프리즈 걸 수 없습니다. 요 차이점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작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점은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X라인과 레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지금 여기 적어 놓은 게 드로잉 명령어들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도면을 그릴 때 사용하는 명령어들인데, 이 위에는 선, 이 아래는 곡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라인, 서클 이렇게 따로 분리해 놨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 이렇게 하는 건 더 있겠죠? 안 쓰니까 많이 쓰는 것 위주로 해서 지금 적어 놨습니다. 그 중에 오늘 X라인하고 레이를 살펴보도록 하죠. X라인 무한선입니다. 단축키는 XL, 레이는 반무한선입니다. 무한대로 그리는 선을 말해요. 무한대의 선. 자, 명령어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어요. 컨스트럭션 라인이라고 하고, 얘가 무한선입니다. 그리고 그 왼편에 요게 레이입니다. 무한선, 반무한선. 그리는 방법 간단해요. 자, X라인.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어포인트입니다. 중심점이에요. 그 다음에 스루 포인트. 지금 보시는 게 무한대의 선입니다. 무한대로 선을 그리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서 각도를 지정해 보죠. 90도. X라인. 그러면 0도, 90도를 이렇게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30도로 맞춰봤습니다. X라인 0도, 30도, 60도, 90도, 120도, 150도. 너무 쉽게 그려지네요. 한번 해보시죠. 먼저 레이어를 중심선으로 바꾸고 X라인 0도, 30도, 60도, 90도, 120도, 150도. 다시 레이어를 단면으로 바꾸고 서클, 반지름 9mm. 그 다음, 자, 아까는 우리 지난번에는 라인을 이렇게 그렸죠. 자, 명령어 다시 봅니다. X라인. 보시면 여기 호리젠탈 버티컬 앵글 보이시나요? 호리젠탈 누르면 수평으로 가는 무한대의 선을 그립니다. 다시 볼까요? 버티컬 그러면 수직으로 지나가는 무한대의 선을 그립니다. 이게 그냥 끝이에요. 어떤 특별한 명령어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X라인, 버티컬, 그 다음에 교차점 클릭. 그러면 금방 수직선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옵셋 21mm.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선 지우고, 아니다, 얘 냅두고 옵셋 2mm. 그 다음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트림으로, 다시 트림으로. 그러면 금방 선의 모양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서클 53.5, 다시 한번 서클 60. 그 다음 이 안쪽부터 볼까요? 자, 이거 지우고 옵셋 15mm. 얘를 15mm 옵셋합니다.
다시 옵셋 17.5mm를 옵셋합니다. 얘네들이 바로 중심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 서클 반질은 6mm, 다시 여기 서클 반질은 8mm, 이렇게 되는 거죠.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이렇게, 아이고,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그 다음에 나머지는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내면 금방 모양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어떻게 하냐면 옵셋 12mm씩 전부 다 이렇게 12mm씩 옵셋합니다. 선이 아주 많이 복잡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트림으로 자르시면 돼요. 이렇게요. 트림으로 중심선 빼고 이렇게 다 잘라냅니다. 이렇게요. 중심선 빼고, 그리고 안쪽도 이와 같이 전부 다 잘라냅니다. 경계를 지정하고 작업하면 편해요. 네. 다시 트림으로 잘라내면 모양이 금방 만들어지죠. 매치 프로퍼틱스로 속성을 일치시켜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X라인입니다. X라인에 보시면 이번엔 앵글이요. 앵글은 내가 지정한 각도입니다. 여기다가 각도를 넣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45도, 그러면 이와 같이 45도를 통과하는 무한대선이 그려집니다. 다시 볼까요? X라인 앵글 135도, 그러면 135도가 되는 무한대선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자, X라인 보시면 명령어가 두 개 더 있어요. 하나는 바이섹트하고 하나는 옵셋이 있는데 이 바이섹트가 재밌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죠. 임의의 사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임의의 선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건 이 중간을 지나는 이등분선을 그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서클을 그립니다. 트림으로 잘라내요. 자, X라인, 그 다음에 어딜 지나가냐면 미드포인트를 지나가는 선. 이러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X라인을 이용하면 좀 더 쉽습니다. 바이섹트 원점, 첫 번째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그러면 바로 이등분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종종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한번 해보시죠.
자, 이과제물이에요. X라인 0도 90도 중심선이겠죠? 서클 33.6 다시 서클 38.4.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요선입니다. 자, 90도에서 28도를 빼니까 62도네요. 이젠 이렇게 씁니다. X라인 앵글 68도. 그리고 중심선 꼭 클릭하면 자, 어떤가요? 쉽게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좌표 없이 사선을 바로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서클 반지름 6.4 옵셋 6.4 아이고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다시 한번 트림하기 전에 옵셋 3mm. 자, 트림으로 중심선 잘라내고 다시 트림으로 선 자르고 다시 한번 트림으로 선 정리하면 모습이 완성이 됐네요. 그 다음 이 수평선에서 아래로 옵셋 45mm. 자, 다시 옵셋 84mm. 서클 반지름 5mm. 다시 한번 반지름 10mm. 자, 옵셋 10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자, 옵셋 3mm.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옵셋 106mm. 자, 나머지 트림으로 잘라내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 중심선 됐고 여기도 됐고 옵셋 38mm 옵셋 4mm 자,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2.4mm. 자, 트림을 하면 다시 서클 TTR 다시 트림을 하면 네,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인 거죠. 여기가 47도랍니다. 이거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라인, 탄젠트, 선의 길이 모르니까 100mm 47도 방향 이렇게요. 이게 첫 번째 방법. 자, 두 번째 방법. 180에서 47을 빼니까 133도네요. X라인 앵글 133도 옵셋 10mm.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 이 위쪽으로 올라가야죠. 옵셋 71mm. 자, 다시 옵셋 10mm. 자, 서클 반지름 5mm. 서클
반지름 10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선 정리하고, 자, 옵셋 3mm. 자, 트림. 선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라인, 교차점에서 수직으로, 교차점에서 수직으로 다시 한번 트림으로 선 정리. 자,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3mm 옵셋 한 다음, 자, 트림으로 선 정리. 여기도 마찬가지 옵셋 3mm 트림으로 선 정리. 이 위에도 3mm 옵셋 트림으로 선 정리. 자, 역시 마찬가지 X라인 앵글 마이너스 10도 옵셋 10mm 트림으로 선 정리. 다시 X라인 앵글 190도 옵셋 10mm. 자, 트림으로 선 정리. 자, 그 다음 옵셋 45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선 정리하고요. 자, 이렇게 하면 가운데를 전부 잘라낼 수 있죠. 서클 TTR 접하고 접하고 반지름 10 트림으로 잘라내고. 자, 전부 다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트림. 다시 한번 트림. 그러면 모습이 완성이 됐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